네, 이 자리에는 지금 한국지하수지열협회 시험센터의 이병호 센터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한번 소개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한국지하수지열협회 이름이 조금 생소한데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협회는 2005년도에 지하수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정 단체입니다. 또 한편 우리나라 지하수 국책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7개 기관 중에 하나의 전문기관입니다. 우리 협회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전문가와 업계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설립 목적과 사명을 두고 있고요. 협회 본부 조직은 1본부, 1기술원, 1센터, 각 지방에는 9개 도지회, 75개 시군 지회, 회원사는 한 1000여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하수 지열시험센터 성과와 또 타 시험기관에 대비해서 차별화할 수 있는 경쟁력이나 강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들은 국내 지하수 지열 자원에 대한 R&D, 국책과제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 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지하수 지열에 관한 기술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고요. 그런 기반 위에 지열시험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열시험센터는 사실 금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은 그동안에 오랜 기간 인프라를 구축해 왔고, 과거에는 지질 지반이나 지하수 위주의 기술 인프라가 있었는데 지열 쪽에 지난 6년간 꾸준한 기술 인프라를 구축해서 지하수 부분에는 몇 대 안 되는 그런 전문기관입니다. 앞으로 지열시험센터의 운영 방향과 또 지열산업 발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지열시험의 근본적인 본질은 땅속에 있는 지열 특성을 규명을 해서 거기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지열 설계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 자료를 제공하는 게.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이 지열시험 사업은 상당히 공정성과 객관성이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는 아시다시피 공익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업으로 접근할 생각으로 이 단체를 이 기구를 설립한 게 아니고요. 공익, 우리 협회 설립 목적에 부합된 기술 발전 이런 데 기여하기 위해서 이런 금년 3월에 기구를 확대 개편해서 별도로 시험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험센터를 정부 공인받은 기관이 6개 기관입니다. 저희를 비롯해서. 그런데 지하수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기관은 저희 기관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선발 주자였던 다른 시험기관과 파트너십을 더욱 돈독히 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추진 방향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협회의 지열 시험센터의 강점이나 경쟁력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기술 경쟁력 부분에는 지하수 지반에 대한 기술 인프라가 구축된 유일한 기관입니다. 시험 기관 중에. 또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이런 기술 인프라 기반 위에, 이런 토대 위에 시험 업무를 추가했기 때문에 별도 자체 흡수가 가능한 비용을 좀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 면에서 예를 들면 발전기가 동원돼야만 전력 구동이 된다든지, 이거를 우리는 바로 기계장치에서 바로 전기로다가 가정용 전기 220V면 다 쓸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수를 순환하면서 지하수에 불순물을 걸는 필터링이 있습니다. 그 필터링도 저희들이 이제 무상으로 해주고, 또 수중로다가 설치, 저희들이 이미 기존에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흡수가 가능한 비용은 저희들이 이제 흡수를 했기 때문에 가격 경쟁면이나 기술 경쟁면이나 이 두 군데서 상당히 좀 소비자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있지 않나,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관련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보면은요. 네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해외 시장에서도 많은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구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열 에너지가 재생 에너지가 8개입니다. 신에너지 3개 하면 11개인데요. 재생 에너지 중에서는 지열이 가장 효율이 높은 에너지로 이미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근데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굉장히 지열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2000년부터 상업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다음에 2003년도부터는 공공기관 의무화 사업부터 해가지고 이제 보급이 시작됐는데 현재 지열 시장 점유율이 6% 수준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아직 일반 대중에 홍보도 덜 됐고 기술이 정립이 안 된 겁니다. 이 땅 속에서 지열을 추출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풍력은 이게 바람기가 도로 가고 태양광은 지별판이 보이고 하는데 지열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아직 체감을 못하고 또 아직 기술이 국내 기술과 그냥 외국 기술을 도입했지 자체 땅 속에 자연이 잠재된 지질 조건, 열 특성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의 정립이 된다면은 이 시장은 급격히 늘어나고 앞으로 미래 에너지 국가의 녹색 성장 정책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산업체뿐 아니라 이미 많은 기관에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봤습니다. 한국지하수 지열협회 시험센터 이병호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네, 말씀 들으세요. 네. 해주세요. 끝으로 이제 지열 산업 발전 전반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면은 이게 종합기술 사업입니다. 크게는 지열이라는 게 어떤 기계장치에서 지열을 생산하는 게 아니고요. 지상 부분과 지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따라서 이게 종합기술 사업이기 때문에 기술 간 연계나 수평적인 발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장 초기부터 냉동공조 기술이 이 시장을 끌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질 기술은 그를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다 보니까 한 6년이 지나다 보니까 심하게 제도적이나 법적 문제가 이게 불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을 빨리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이 균형만 잡으면은 이 균형을 잡는데 제일 중요한 게 파트너십 아닙니까? 기술 연계관. 그래서 이거를 하루속히 이거를 균형을 잡아가는 일을 우리 모두가 지열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기술자나 역량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걸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큰 열정을 가지고 계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